자, 이제 다시 교과서 135쪽으로 올게요. 사실 공업 단원 공부할 때 각각의 공업의 좀 특징과 또 그 공업들이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실제 기출에도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분이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35쪽에 보면 우리나라의 주요 공업이라고 해서 섬유, 1차 금속, 화학, 자동차, 조선, 전자 이러한 주요 공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업을 볼 때는요. 주의해야 할 게 무엇이냐?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자, 공업의 시도별 생산액과 지역별 종사자 수 비율을 의미해요. 자, 생산액의 자료를 먼저 조금 비교해 보면 자, 생산액은요. 지금 법례에 보면 이 동그라미 크기로 표현을 합니다. 자, 동그라미 크기가요. 각 자료에서요. 뭐 크면 생산액이 많은 거고 작으면 생산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뭐냐? 이 동그라미 크기가 같아 보이지만 동그라미 크기는 같은 이렇게 그런 비율로 크고 작고 이렇게 변화하지만 이 쓰여져 있는 금액이 달라요. 자, 단위가 보면 10억 원이라는 단위로 되어 있지만 이 섬유 같은 경우는 네, 4천이 쓰여 있고요. 1차 금속 같은 경우는요. 3만이 쓰여 있어요. 화학 같은 경우도요. 4만이 쓰여 있습니다. 지도상에 어떠한 지역의 생산액 동그라미가요. 가장 크게 그려져 있어도요. 자, 가장 크게 그려져 있어도요. 이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실제 생산액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섬유가 지금 경기도에 동그라미가 크게 있죠. 자, 그리고 1차 금속 같은 경우는요. 이 경기도 지역의 동그라미가 작아졌어요. 근데 실제 이것을 가지고 생산액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동그라미가 작아지는 1차 금속의 생산액이 더 커집니다. 왜요? 지금 가장 큰 동그라미 여기는요. 4천을 이야기하고요. 작아진 것 이야기하면요. 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요.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크기나 느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법례를 꼼꼼하게 보면 아, 내가 주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또 종사자 수 비율과 관련해서도 보면 지금 종사자 수의 비율이에요. 자, 종사자 수 비율이라고 하는 건 실제 종사자 수와는 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A라고 하는 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명 이고요. 자, B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할게요. 자, A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 10명이라고 할 때 1%에 해당되는 인구는요. 1명이에요. B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1%는요. 10명이에요. 그래서 실제 종사자 수하고요. 동일의 비율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비율에 해당되는요. 사람 수는요. 달라요. 그쵸? 왠지 1%라고 하면 뭔가 느낌이 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는 1명이고 하나는 10명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공업 단원을 공부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뭘 주의해야 되냐? 이 법례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정보를 이러한 단위들을 잘 보면서 비교해야 하고 어떤 비율인지 아니면 실제 수인지를 잘 구분해내야지만 여러분 문제를 풀거나 또 자료를 해석할 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각 이 공업별 특징을 좀 정리하면서 지역의 분포 특징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봅니다. 여러분 섬유 같은 경우는요. 다른 1차 금속, 옆에 화학, 뭐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생산액의 규모가 작아요. 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값이 좀 저렴하거든요. 이러한 것을 우린 경공업이라고 해요. 물론 제품 자체의 무게가 가벼워서 경공업이라고도 하지만 이 경공업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중화공업에 비해서는 이 출하액 생산액이요 좀 적습니다. 자, 이 경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곳은요. 이러한 섬유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곳은요. 이왕이면요. 네, 노동력이 풍부한 그러한 대도시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해당되는 이 경기 지역에 이 섬유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많고요. 또 경상북도도 많죠. 단일 도시로 치면요. 어디가 많냐? 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유 하면요. 어디를 꼭 기억해야 하냐? 네, 대구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사는 경기도, 또 경상북도 이런 지역에 이 출하액이 많지만 생산액이 많지만 단일 도시래는 누구? 대구를 여러분 꼭 기억해라. 그래서 웬만한 자료에서 대구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아, 섬유공업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1차 금속을 볼 거예요. 자, 우리 자료에는 1차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요. 때로는요. 뭐 제철이라고도 하고요. 좀 표현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 표현들이 달라지는 것은 실제 우리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 1차 금속, 제철, 이러한 뭐 철이나 이런 관련된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1차 금속이라고 하는데 자, 제철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생산액이 많은 곳들 생각했을 때 이 경북 지역에 원이 크군요. 그쵸. 또 이런 전라남도 지역, 충청남도 지역에 네, 동그라미가 큽니다. 그런데 단일 도시로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도시들이 주로 이야기가 나오냐? 첫 번째 포항이요. 자, 포항이요. 지금 지도상에서 이 우리나라 이 호랑이 꼬리에 해당되는 이곳이 바로 포항인데 이 포항이 어디에 포함되냐? 경북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경북의 포항, 이 포항 제철소 포스코가 있는 곳입니다. 경북에 그래서 생산액이 많은 편이에요. 또 종사자도 많죠. 그다음 네, 그쵸. 우리 이 충남권에서도 태안, 서, 당 할 때 이 당진도요. 자, 당진도요. 실제 이 1차 금속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이러한 당진과 같은 도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 지역이 또 1차 금속의 생산액도 많습니다. 또 어디가 있냐?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인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어디 공부했었냐? 광양 공부했습니다. 자, 광양 같은 경우는요. 전라남도에 포함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포항, 광양, 당진, 우리 포강당 지역이라고 이제 나중에 자꾸 이야기할 텐데 이 포강당 지역 같은 경우는요. 1차 금속, 제철, 특히 철을 만들어내는 것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 그거를 생산함을 통해서 출하액, 같은 말로 생산액입니다. 돈을 많이 만들어내요. 자, 세 번째는요, 화학입니다. 여러분, 화학은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화학은요,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냐면, 석유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지 않죠. 거의 대부분을 수입해 옵니다. 이 수입해 온 형태가요, 거의 검은 물, 원유의 형태로 수입을 해오는데 이 원유 자체를 정제하는 데도 많은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 공업이 실제 이 정유공업의 공장들이 뭐 우리 동네에 보여지는 주유소들이 다 정유 공장 등 공업에 해당되는 실제 공장들이에요. 근데 물론 석유를 수입해 올 수 있는 그런 해안가에서 이 정유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위해 각 주유소로 가겠죠. 이런 원유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이 석유에서부터 이제 이 원유에서부터 추출된 석유를 가지고 다양한 관련 제품들을 만들어내요. 뭐 플라스틱이나 여러분 뭐 화장품이나 뭐 립스틱 같은 것도 석유 성분 들어간다고 하던데 이 석유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우리 화학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화학공업에 이 생산액이 많은 곳들을 이렇게 봤더니 와, 여기 지금 동그라미 크게 있는 여기는요. 참 중요한 곳입니다. 어디냐면 울산이에요. 자, 울산 같은 경우가요. 실제 이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출하액이요. 생산액이요.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어디가 많냐면 이 전라남도 지역이에요. 지금 전라남도 지역에 전남 같은 경우 석유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색깔 칠해져 있는 종사자가 많은 바로 여수입니다. 여수. 자, 여수도요. 석유화학으로 유명하고요. 자, 세 번째가요. 이 충청남도 지역에 이제 동그라미가 또 쳐져 있네요. 생산액이 많은 곳인데 자, 충남 같은 경우는요. 충남에서도요. 특히 어디? 여기죠. 네. 태안 연결되어 있는 서산입니다. 서당하천에서. 그래서 이 울산이
이 포함되어 있는 울산은 네, 그냥 울산 자체적으로 봅니다. 여수가 포함되어 있는 전남, 서산이 포함되는 충남 같은 경우에 이 석유, 화학 관련된 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생산액도 많다라는 거. 자, 그다음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완성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장도 있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그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사자 수도요. 정말 좀 지역이 굉장히 여러 지역들에 대부분 이 강원도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많이 있고요. 네. 특히 이 생산액이 많은 곳들을 보면 자, 첫 번째 경기 지역입니다. 자, 경기 지역에 이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이제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어디가 크냐?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는 거 보면 자, 울산입니다. 울산. 자, 울산 지역 같은 경우도 이 자동차 실제 출하액이 굉장히 많고요. 또 종사자들도 많습니다. 자, 그다음 또 살펴보면 뭐 충남 지역에도 충남이나 또 경상남도 지역에도 이렇게 생산액이 많고 또 종사자 수도 이렇게 많이 분포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자동차 하면요. 여러분 뭐 경기 울산 지역을 기억해야 되지만 힌트 되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를 기억하면 좋냐? 여기입니다. 우리 아까 섬유공업 할 때는요. 대구가 나오면 아 섬유공업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라고 했고요. 자, 자동차 하면요. 울산 중요합니다. 울산과 함께 어디가 나오면 광주가 나오면요. 항상 자동차 공업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왜 광주 좀 더 얘기하면 기아 이런 공장이 있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셔 주세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요. 조선공업인데 조선이라고 하는 건요. 선박이에요. 배예요. 배를 만들어내는 게 조선공업입니다. 배를 만들어내려면 어디에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냐? 일단 배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철을 생산해낼 수 있는 제철소가 있는 제철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 근처에서 배를 만들 수 있겠죠. 또 배를 만들면 완성품이요. 육지에 이동이 잘 안 돼요. 바닷가 근처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수출을 하거나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공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좀 바닷가 쪽에 분포를 하게 되는데 자, 조선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 자, 보면요. 와우. 제일 큰 곳이 어디냐? 자, 여기가 이제 경상남도 지역에 경남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 중에서도 지금 종사자 수가 많은 이곳이요. 바로 거제입니다. 그래서 힌트 되는 지역이요. 거제가 나오면요. 항상 조선공업이에요. 또 지금 동그라미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여기가 울산입니다. 그래서 울산은요. 우리 여러 개 나와 있죠. 어디요? 자, 울산은요. 네, 석유화학에도 나와 있고요. 자동차에도 나와 있고요. 또 배를 만드는 조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제 지역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선의 힌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생산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그 공업에 이 배를 만드는 조선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곳도 영암의 전라남도의 영암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생산액은 많지는 않아서 동그라미가 좀 작은 편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은요. 전자는 전자 부품, 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장비 이렇게 뭐 표현이 됐는데 전자 제품 조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자 같은 경우는요. 어디가 가장 많냐? 경기가 가장 그 비중이 그 생산액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출하액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또 어디를 보면 되냐? 지금 동그라미 여기 쳐 있는데 여기 경북이에요. 우리 아까 그 공업 지역 이야기할 때 보면 영남 내륙 지역 같은 경우 구미 뭐 대구 같은 경우에 전자제품 조립으로 또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서 생산액이 또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구미 대구 같은 경우에 구미가 들어가면 힌트 되는 지역으로 생각하고 전자 부품 이러한 장비 공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은요 이렇게밖에 정리를 못 해요. 이렇게 정리하고 실제 문제를 풀면서 '아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게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 이 공업에 관련돼서는 쪼끔 더 훈련하고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